자, 오늘은 통계 또는 확률과 통계 마지막 단원이에요.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리가 추정이라는 것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추정이라는 것을 왜 하는 거냐? 선생님이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내가 조사해야 될 대상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사실 그걸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평균이라든가 분산이나 이런 거 구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거나 또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원래 계산해야 될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 내가 원래 계산해야 될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 모집단 내에 예를 들어서 뭐 구로고도 있을 수 있고 919도 있을 수 있고 신도림고도 있을 수 있고 대형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존재하겠죠. 그런 그 집단들을 따로 모집단 내에 있는 집단을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추정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계산해야 돼. 내가 조사해야 될 집단을 조사하기 어려울 때 추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모집단을 계산해야 되는데 모집단의 통계를 내야 되는 건데 모집단의 통계를 내기 어려워. 그럴 때는 표본 집단의 통계를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모집단은 이미 조사가 끝났어. 근데 그 모집단의 표본들을 내가 따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별도로 또 뭔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물리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대로 모집단을 이용해서 표본 집단 거를 추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통계적 추정이라는 이론은 이 두 가지 이론인 거야. 표본 집단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정을 하던가 또는 모집단을 이용해서 표본 집단을 추정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 이론이라는 거 알아요. 아니, 둘 중에 한 가지 이론이 아니라 두 가지 이론이라는 거 알아요. 물론 계산은 둘 중에 하나로 하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이게 이제 통계적 추정의 기본 베이스 출발이에요. 자, 내가 조사해야 될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한다. 그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집단들을 표본 집단이라고 한다. 근데 추정이라는 건 왜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조사해야 될 대상을 실제로 조사하기 어려울 때 그때 대체해서 추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 여론조사는 추정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실제로 모집단의 통계를 낸 걸까요? 아닐까요? 모집단의 통계를 낼 리가 없잖아요. 전 국민을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표본 집단 거를 대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본 집단의 통계를 가지고 전체 모집단을 추정하는 이론인 거예요. 이때 이런 건 조금 이제 별도 얘기지만 이때 만약에 내가 표본 집단의 여론조사를 해서 모집단을 추정하고 싶을 때 만약에 약간 의도가 있게 이걸 조사를 하잖아? 집단을 막 이상한 데서 추측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충분한 표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집단을 추정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없도록 하는 게 사실 우리 수학을 배우는 수학을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뭔가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 사람들도 선생님이 봤어요, 사실. 봤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야. 제대로 배우자는 거지. 알겠지?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추정을 왜 하는 것이냐? 내가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거 조사해서 너를 대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자, 182페이지 내용을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182페이지의 1번 박스를 보면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모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표본 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통계조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통계조사의 1번은 뭐였냐면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느낌으로 맞춰. 전수조사는 모집단을 조사하는 걸까요? 표본 집단을 조사하는 걸까요? 대답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건가요? 느낌이 없는 건가요? 모집단. 그렇지, 모집단이겠죠. 전수니까. 전수라는 말은 다 조사하겠다는 거야. 다 조사하겠다는 거는 모집단을 조사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표본조사는 대놓고 표본이 있잖아요. 아, 속상하다. 이런 것도 대답 안 해주고. 강의 못하겠다. 당연히 표본조사는 표본 집단을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막 정의를 외우고 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1번 박스의 3번을 보자. 모집단은 이미 설명했으니까 표본과 추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표본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표본 집단을 표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표본 집단이라고 말해야 돼. 그것도 그룹일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표본 또는 표본 집단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뽑아내는 걸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거를 내가 특정해서 뽑아낼 수도 있고 임의로 뽑아낼 수도 있고. 그러면 특정이라는 거는 내가 고등학교를 정하는 거야. 대운고, 919, 뭐 959, 신도림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조사를 하면 특정이 되는 거야. 근데 임의라는 말이 붙으면은 특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임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뽑는 것도 추출이라고 하는데, 뽑는 거를 추출이라고 하는데 추출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여기서는 내용이 없지만 알겠지? 임의 추출과 그 다음에 특정해서 추출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우리가 통계가 유의미해지려면, 조작하지 않으려면 임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집단을 다 이미 선정을 해놓고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모집단을 대변할 수가 없겠지. 임의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좋아.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라는 건 뭐냐면, 몇 명을 조사했냐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내가 조사한 자료의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여론조사처럼 사람으로 말하면 몇 명을 조사했느냐가 바로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박스는 이미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임의 추출도 두 종류가 있는데,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자, 복원이라는 건 뭐냐면 뽑아놓고 난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복원은 뭐냐면 뽑은 거는 다시 안 뽑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그러니까 복원 추출은 우리가 확률로 말하면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야. 독립사건이라는 생각을 하면 돼. 왜? 내가 처음에 뽑은 상태로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뽑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 사람한테 다음 사람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면 복원이라고 말하는 거고, 비복원은 처음에 누가 뽑혔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뽑는 경우가 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비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통계조사, 임의 추출 이런 거는 선생님이 너무 간단한 예제들이니까 예제 없이 그냥 넘어갈게요. 바로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2단어 갈게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라는 지금 이 단원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에서 각각의 통계를 냈다고 생각을 하면 통계라는 거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배웠지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을 수 있고 표본 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분산,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이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3번 박스예요. 3번 박스는 별표 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지금 할 때 어떤 걸 지금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느냐?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집단의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표본 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의 관계. 모집단의 자꾸 지은 걸 또 쓰고 있니?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과 표본 집단의 분산, 표본 분산의 관계. 표준 편차는 어차피 여기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죠? 모분산과 표본 분산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지금 3번 박스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어떤 걸 추정한 거냐면 미리 설명을 해주면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본 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을, 우리가 예상을 한 거예요. 추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상을 한 거냐면 모평균을 표본 평균이 따라간다라고 말을 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모집단의 평균하고 이미 추출된, 여기서는 반드시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지만 조작을 안 하려면 임의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은 이미 추출된 표본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놓고 정해놓고 하면은 달라져요. 알겠죠? 공부 잘하는 학교만 뽑아가지고 평균 된 게 전체 평균하고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미 추출된 표본 집단의 평균하고 모평균은 반드시 똑같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따른다라고 말해요.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모집단의 평균하고 이미 추출된 표본 집단의 평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모집단의 변수를 x라고 할게. 그리고 표본 집단의 변수를 x바라고 이렇게 구분해보자.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본 집단의 평균이 똑같은데 단 이미 추출되어 있어야 된다. 이미 추출이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꽝이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별표 치라고 했잖아.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한데 어디다 밑줄 그어야 되겠어요? 이미 추출이라는 말이 밑줄 그어야 되겠지. 이미 추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두 번째는 뭐냐? 모분산하고 표본분산의 관계인데 모분산하고 표본분산의 관계인데 얘는 자,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도 평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평균 낼 때 편차들을 다시 똑같이 평균을 내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분산하고 표본분산은 집단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누는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표본분산은 모분산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눠주는 숫자가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라고 그러면 내가 뽑은 개수만큼
나누는 그만큼 작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예를 들어서 모분산을 선생님이 Vx라고 하면 표본 분산을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집단의 크기는 내가 뽑은 개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추출된 그 표본의 개수를 n개 있다라고 치자. 이미 추출된 표본의 개수가 n개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표본 분산은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n으로 나눈 것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으로 그냥 나누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다시 모분산하고 표본 분산은 달라.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은 달라져. 왜 달라져? 편차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몇으로 달라지는 거야? 뽑은 이미 추출된 표본의 개수만큼 나눈 걸로 달라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표본의 표준 편차나 알겠지?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관계는 당연히 제곱근의 관계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베이스로 우리가 4번 박스를 이해하자. 4번 박스를 이해하자. 내가 모집단의 정규 분포랑 표본 집단의 정규 분포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3번 박스 내용. 자, 모집단의 정규 분포는 평균이 m이고 만약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다고 가정을 하면은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표본 집단의 정규 분포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맞추라는 거.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냥 표본 집단이 아니라 이미 추출된 표본 집단이에요. 임의로 추출된 표본 집단의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될 거냐? 방금 얘기했잖아.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집단의 평균은 같을 거고,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집단의 분산은 이미 추출된 표본의 개수로 n개로 나눈 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해석하면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모집단 거를 계산하고 싶으면 이런 정규분포를 쓰는 거고, 표본 집단 거를 계산하고 싶으면 이런 정규분포를 쓰는 거고. 즉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을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데 그게 모집단일 거냐 표본 집단일 거냐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분산이 다르니까. 분산이 다르면 표준 편차가 다르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구분합니다. 모집단 거냐 표본 집단 거냐 구분해서 정규분포를 사용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서? 4번 박스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필수에게 3번 바로 가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하려고 한다. 이미 추출할 말이 있죠? 그때 표본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걸 선생님이 한 번만 디테일하게 천천히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우리가 모집단에 확률 변수가 3개 있죠. 네. 1, 2, 3 이렇게 3개 있단 말이야. 자, 잘 보세요. 그럼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는 몇 개 나와야 되는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 거야. 잘 봐봐. 잘 봐.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3개면 여기서 있잖아. 뭔가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선택한데 크기가 4래. 그럼 몇 개 뽑으라는 거야? 4개 뽑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3개 있죠? 이 3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이 중복 조합. 3개 중에서 4개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변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변수는 평균값이니까 에러지니까 만약에 1을 4번 뽑았다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4로 나눈 게 실제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경우 중에 1, 1을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4분의 5가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 3을 뽑으면 4분의 6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많아져.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이미 추출된 너를 내 계산하려면 이 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얼마 빡치냐. 이걸 만들어 놓고 너의 평균, 너의 분산 다 찾아야 되는 건데 개빡치잖아.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거를. 모집단이 훨씬 계산이 편한데? 표본 집단 여기서 뽑아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건데 별로 빡신데? 이런 말 영상 들어만 돼. 어쨌든 취소하기는 이미 늦었죠. 어쨌든 편집 좀 더 어렵고 어쨌든 지금 힘들단 말이야. 매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 거를 조사해서 표본 집단 거를 추정하는 거야. 이게 추정인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출발. 그럼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모집단 평균 구하면은 다 곱한 거를 더하면 답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다 더하면 얼마죠? 2지. 그래서 평균이 2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표본 집단의 평균도 무조건 2라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자, 편차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서는 편차도 구하기 쉽고 제곱의 평균 구하는 것도 쉽잖아. 맞잖아. 네. 편차 구해볼까? 오랜만에. 정석대로. 그럼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1, 얘는 편차가 0, 얘는 편차가 2예요.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니까 1, 0, 1이야. 분산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네. 그러면 분산 얼마 나오기? 4분의 1, 0,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지. 네. 분산 2분의 1이잖아. 그럼 너는 크기가 4잖아. 4개를 뽑았잖아요. 임의로 4번 뽑았잖아. 그러니까 4로 나누면 돼. 그럼 얼마지? 8분의 1. 이게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이렇게 추정하는 이론이 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설명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죠. 어떤 게 충분하지 않아? 왜 추정을 해야 되는지가 없는 거야. 그냥 추정을 한 거지. 근데 선생님은 왜 추정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간단한 예로. 여기서 임의로 4개를 뽑으면 변수가 엄청 많아져 버려.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걸 일일이 다 따져서 너를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만약에 변수가 100개였다고 쳐봐. 그 중에 4개 뽑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냐? 너무 많은 경우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럴 때 추정을 하는 거야. 모집단을 계산할 때 우리가 추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집단께 계산하기 편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필수의 4번 볼게요.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100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149보다 커나 같고 15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봐라고 했죠. 구간에서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려면 정규 분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누구야? 표본 집단이잖아. 이미 추출된 애들의 구간에서의 확률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된다? 이 표본 집단의 정규 분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표본 집단의 정규 분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이미 추출된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죠? 자,
모집단의 평균은 150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추출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 집단도 평균이 150인 거예요. 표준 편차가 5라는 것은 분산이 25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임의로 몇 개를 뽑았어요? 100개를 뽑았으니까 100으로 나눠야 돼. 100분의 25. 100분의 25는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4분의 1, 즉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봐라. 정규 분포를 알아냈기 때문에 변수 바꾸는 건 우리한테는 일도 아니죠. 네? 표준 편차분의 편차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변수가 149였으니까 그치?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의 변수의 구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앞에서 배웠으니까 표준 편차 2분의 1분의 편차 마이너스 1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될까요? 네. 예, 151까지 2분의 1분의 1 그러니까 2까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네. 이런 식으로 따지라는 거예요. 필수예제 5번도 마찬가지예요. 필수예제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의 평균은 18kg이고 표준 편차가 4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비행기 탑승객 중 N명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이 뭐다. 표준 정규 분포 이용해서 구해봐 라고 했죠. 자, 동일한 내용이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번에는 확률을 알려주고 변수 찾는 문제겠지만 맞지?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 문제는 굳이 풀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원래 한 번에 가면 좋긴 한데 너무 강의가 길어지고 근데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까지 쪼개놓고 다음 시간에는 반대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그 반대 상황이 뭐죠? 지금은 모집단을 계산하기 편해서 모집단 걸 이용해서 표본 집단 거를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추정하는 거예요. 표본 집단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이론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연습을 꾸준히 하고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선생님 추천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았어요.